대한민국에서 수사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청에서 움직이는갑다, 경찰에서 움직이는갑다,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보이스피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만 지난 1년 반 사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공식 확인된 건 2006년입니다. 지금까지 27만 8천여 건, 피해 규모는 3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 피싱 조직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해 만든 이른바 시나리오가 담긴 파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만들어 놓은 콜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을 겁니다. KBS는 추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피싱 조직이 치밀하게 짜둔 시나리오와 숨겨둔 장치들을 분석해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입니다. 시나리오 모음이라고 적힌 폴더, 파일 6개가 들어있습니다. 피싱 조직이 피해자와 통화할 때 예상되는 상황별 멘트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선 경찰, 검사, 금감원 과장, 은행 법무팀 등 금융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합니다. 지금 전화드린 곳은 강서경찰서 형사과에서 연락을 드렸고요. 특별수사 제1부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범죄에 연루됐단 말로 피해자를 일단 당황시킨 뒤 문자나 SNS로 위조된 수사 서류까지 전송합니다. 건번호 2017조사 0588 호환권 확인되시죠? 공문 아래 보시면 요지당 1번부터 4번까지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주로 언급하는 혐의는 성매매나 온라인 사기. 강남 오피스텔 알고 계신가요? 총 7곳에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자금 혐의로 주범 김상우를 검거를 했는데 혹시 본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남구 선릉에 위치한 그 오피스텔에서 그 성매매 알선 및 금융 위반 혐의로 주범 이지연이라는 40대 여성을 검거했는데 혹시 뭐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못한 일이 없어도 당장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은 무시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현장에서 제 통장이나 신분증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는 거고. 2달 전 이 시나리오에 당한 30대 이모 씨. 빨리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보란 말에 건네받은 번호로 전화했더니 극비 수사를 어떻게 알았냐며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주위에 알리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협박도 뒤따랐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계속 보안 수사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가족한테도 누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변호사를 대동해도 못 나온다. 최소 10년이다. 이렇듯 피해자들의 의심을 무력화한 건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였습니다.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이제 업무에 들어갔어요. 모의 전화라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뭐 문제 같은 것도 내면은 그걸 다 통과를 해야지 실제 업무를 할 수 있었어요. 원래 공문은 이렇게 등기로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네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이렇게 그 잘잘잘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답이. 근데 대답이 청산유수로 나왔는데 이 씨는 결국 가짜 검사가 시키는 대로 신용카드 6장을 자신의 집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당국이 그걸 가져가서 누명을 벗겨줄 줄 알았지만 카드는 피싱 조직에 넘어갔고 그들은 3억 원 넘게 돈을 빼갔습니다. 그냥 대본 그대로 읽었구나. 제가 이제 질문을 만약에 약간 방향을 다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대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단 1원이라도 환수가 안 되면은 난 혐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일단 피해자를 1차로 속이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면 피싱 조직은 이제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합니다. 아예 숙박업소 같은 데 몰아넣고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단절시킨 뒤에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요즘 활개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호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이틀간 이 호텔에 머물면서 2,700만 원을 넘겨줬습니다. 피해자를 일단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건 KBS가 입수한 피싱 시나리오의 새로운 핵심 수법이었습니다. 현재 통화받는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자차로 이동하시고 없으면 외부로 이동하고 말씀하세요. 집안일 때문에 조퇴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이런 급박한 주문이 전달됩니다. 시중에 주의 잡음이 너무 많이 섞인다거나 제3자의 목소리가 섞인다거나 대화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정에서는 본인 육성만이 증거자료 용도예요. 조용한 공간에서 이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지난달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20대 원모 씨도 이 함정에 그대로 빠졌습니다. 심각한 범죄에 연루됐으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당분간 숙박업소에 머물란 짓이었습니다. 주변에 알리면 문제가 생긴다며 24시간 보이스톡으로 감시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자취방이나 이런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찍어준 호텔로 가서 택시로 이동을 해라. 그렇게 해서 호텔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피싱범들은 교묘한 구실로 원 씨의 돈 7,9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범죄 수익부터 우선 환수해야 한다며 가지고 있던 예금을 털고 대출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괜히 불법 대출 자금 때문에 선생님께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시니까 이 점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근처에 숙박시설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시고 추가적으로 진술 먼저 받을 거고요. 혹시라도 피해자가 의심을 하거나 고립에 응하지 않을까 봐 피싱범들은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며 겁을 줍니다. 대답. 넵. 대답. 넵. 내가 넵 그딴 식으로 하지 말랬지. 검사가 한가한 줄 알아요? 협조하지 않으면 죄가 추가될 수 있단 말에서 압박은 정점에 이릅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이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로 도주를 하거나 자금 은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검찰에서는 남은 범죄자들 검거하기가 힘들겠죠? 사건 관련 육보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청에서 움직이는갑다. 경찰에서 움직이는갑다.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과거 보이스피싱은 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들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지능범죄로 진화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그분들 신용 조회를 하거든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연령대나 그리고 여성, 남성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윽박 지르고 화내고 협박하는 부분에서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진짜로 신상에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도 못 다니게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들면서 일단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생각부터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